네, 지금부터 정치 비상구 2부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드린 것처럼 경향신문 이재덕 기자를 모시고 분야별 총선 공약 제3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총선 공약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다들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담화. 다들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바로 각 당의 의료 공약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상황부터 잠깐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상황부터 좀 정리해드리면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둔 2월 6일 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올해 입시부터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하면서요. 지난달에 전국 의대별로 구체적인 인원 배분까지 딱 끝냈습니다. 맞췄어요.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2,000명 지원하는데 비수도권에 1,639명, 한 1,600명 정도를 배치를 하고 수도권은 서울 빼고 경기하고 인천에만 합쳐서 한 360명 정도를 늘렸어요. 대형병원 전공의는 여기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월부터 집단 사직에 들어간 상태고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이제 정부가 공중보건의 등을 대신 이제 투입을 시켰는데 지금은 또 이게 의대 교수들까지도 집단 사직서를 내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 기사 보니까 빅5라고 불리는 서울의 대형 병원들 여기도 병동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중증 환자, 응급 환자까지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까지 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의 의대 증원 추진 같은 그런 정책들, 의료계 관련 정책들은 마찬가지로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게 의대 정원 문제 국민의힘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당 상황은 어떤 겁니까? 사실 의료 관련해 가지고 현상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한 두 가지쯤 되거든요. 크게 보면 하나는 이제 소아청소년과나 내과, 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에서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 다들 공감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지방으로 가려는 의사들이 없어서 이 지역 의료에 구멍이 생긴다. 이 크게 두 가지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모두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국민의힘 말고도 다른 정당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것도 의대 증원을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고요. 다만 방법론이라든지 구체적인 숫자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보면 2,000명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2,000명을 얘기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여러 기관에서 다 조사를 한 수치라고 정확한 수치라고 얘기를 하죠. 2,000명이 부족하다.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의료진 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7월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매년 한 번에 늘리는 게 아니라 매년 400명씩 10년간 정원을 늘리자. 그리고 이 중에 한 3,000명 정도는 의사면허 취득 후에 한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부족한 필수 인력을 그렇게 해서 채우자. 네, 맞습니다. 공공의대 설립하는 내용도 당시에 발표가 됐었고요. 근데 다만 20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코로나가 벌어졌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의대생들이 2020년에 국가고시를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전공의들 총파업 나서고. 근데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이제 코로나19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한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해보자라고 한 상태가 지금까지 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한 번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릴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가자라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의료계와 타협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궁금한 게 아까 의료계획 전반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점검한다고 했으니까 의대 정원 말고는 다른 공약은 없는 겁니까? 사실 의대 정원에 이제 묻혀가지고 다른 공약들은 잘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 사실 다른 공약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공약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다른 정당 공약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일단 지역에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지역에 의료 수요, 여건 같은 걸 고려해서 지역 의대를 신설하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이걸 위해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만들겠다. 22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배분이 끝났습니다. 근데 지역 의대 신설은 또 다른 얘기예요. 더 늘릴 수 있는 그렇죠. 거구나.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지난달에 전남도청에서 또 민생 토론회를 열어서 전남 의대 신설을 또 약속을 했거든요. 추진해 보겠다고.
이게 지금 전남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도 의대 신설을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정원이 지금 늘어나는 거냐, 아니면 기존 의대 정원에서 배분을 다시 하는 거냐, 지금 이 논의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 필수 의사제가 국민의힘의 또 다른 공약인데, 이 지역 필수 의사제가 뭐냐? 의대생이나 의사가요,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필수 의료기관하고 자율적으로 협의를 맺는 거예요. 장기 근속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생들은 장학금과 수련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받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받으면은 그 의대생은 특정 기간 동안에 해당 지역의 병원에서 그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의사도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그 지역의 필수 의료기관하고 같이 장기 근속 계약을 맺는 형식이에요. 지금 뭐 요거 말고도요. 지금 그 지자체가 출연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전국에 35곳, 35곳이 있는데 종합병원 30곳, 일반병원 5곳입니다. 이 지방의료원의 그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좀 더 역량을 강화하겠다. 어떻게 역량을 강화하냐? 예를 들어서 지방의료원을 그 대학병원하고 원격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의사들이 협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 근데 이 공약들은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민생토론회 때 발표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게 좀 다른 게, 그 다른 데하고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지방의료원을 늘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데 어떤 방식이냐, 대학병원들하고 좀 협진을 하겠다, 이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뭐 그 소아 청소년들을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좀 더 늘리겠다. 이런 공약들도 지금 더 국민의힘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확대 공약과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도 소식으로 전해진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죠? 이게 뭐 오늘자 신문에 이제 어제 많이 보도가 됐던 건데요.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에 충북 보은군에서 비닐하우스 옆에 이제 1.5m 깊이 1.5m 되는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생후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중태에 빠졌는데, 이제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서 맥박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대형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대형 병원으로 한 오후 5시쯤에 다 연락을 돌렸는데 한 10곳 넘는 곳에서 다들 거부를 한 거예요. 쉽게 소아를 받아줄 중환자실이 없다는 뜻이었다는 거죠. 운영이 어렵다라는 거죠. 이 친구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저녁 한 7시쯤에 이제 숨졌는데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이게 전국의 소아 중환자실이 부족한 게, 사실 소아 청소년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나 지방이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죠.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게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 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소아 진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도 그 위에 좀 더 고급 질이 높은 의료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중증 소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응급실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대략 저는 뭐 놀랐는데요. 10곳 정도밖에 안 돼요. 전국에요? 네. 그런데 서울이 3곳이에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인천이 2곳, 길병원, 그리고 인하대병원, 그리고 경기도는 차병원이 있고요. 분당에, 대구의 경북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병원, 그리고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그러니까 10곳 중 6곳은 수도권에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럼 의료격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뭐 여기도 꽉 차 있습니다. 병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만들어진 세종에 있는 충남대병원, 여기에 그 소아응급 병상이 5개예요. 그리고 중증 소아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상 한 곳, 소아음압격리시설 병상 한 곳,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서 소아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소아 병동수가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지역의 소아 청소년들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이 없다는 거. 소아과 의사 수가 일단 부족하다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아는 연령대별로 다양한 의료기기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의료기기가 없다는 말이네. 그렇죠. 그리고 병원들이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 민간 병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절반 정도가 다 민간이거든요. 그 공공 대학이 네, 아니에요. 지금 불러준 것 중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의료 개혁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다들 공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거 외에도 의사들이 지금 비인기과,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문제가 일단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의사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로 좀 뒷받침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이나 오늘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국민의힘 공약만으로 이게 가능할 건가? 예를 들어서요. 그 지역 필수 의사제 같은 경우는 지역 의료기관과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그 의사들이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는 좀 미지수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의료원 수를 늘리겠다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달빛 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다 공공병원이 아니라 병원보다는 민간 병원의 비중이 크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내놓은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결국 이게 민간 영역에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요. 그리고 그만큼 의료계와 협의하고 민간 대형 병원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 가지고 밀어붙이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추가적으로 이들 민간 대형 병원이라든지 의사들과 협의해야 할 다른 의료 정책들 이게 지금 더 중요한 추가 이슈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풀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지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간 중심으로 정책들이 많이 개발돼 있다 보니까 공공성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의 의료 공약은 좀 다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요. 일단 의대 증원에 관련해서는요. 의료계 협의하면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다라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필수 의사제, 정부가 말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가 아니라 지역 의사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안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역 의사제는 필수 의사제랑 뭐가 다른 거예요? 예, 사실 이게 비슷하게 보이시긴 하지만요. 좀 다른 게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보다 강제성이 더 큽니다. 내용이 뭐냐? 이 공공의대 설립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공의대 설립 공약은 공공의대를 일단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을 해줘요. 그 대신에 졸업 뒤에는 지방이나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제 일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게 지금 실은 작년 12월에 21대 국회 보건복지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게 공공의대 정책인데 이게 아니라 이거를 지방의대까지도 확대하자라는 내용이 지역의사제예요. 내용이 뭐냐. 지방의대, 치과대, 한의대생 일부를 아예 선발할 때 대학생들을 선발할 때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중증 의료 인력, 필수 의료 인력으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자는 거죠. 이것도 사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이미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돼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공공의대로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나 지역의사제로 장학금을 받은 사람 모두 만약에 10년 근무를 위반한다? 그러면 의사 면허를 뺏고 이 취소된 면허는 그 남은 복무 기간 동안에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제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공약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외에도요. 공공필수 인력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인 증원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전공의 의료 환경 그리고 간호 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겠다 이런 공약들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당 공약은 잘 들어봤는데 그러면 다른 정당의 의료 개혁 공약은 조금 더 많이 다릅니까? 그 원내 정당 중에서요. 공공성이 가장 높은 의료 개혁 정책을 내놓은 곳이 어디냐를 봤을 때 사실 녹색정의당이 제일 공공성을 좀 확충하는 그런 공약들을 좀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지역 인재 60%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게 하는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라는 공약을 일단 내놨고요. 그리고 전국을 한 70개 정도 되는 중진료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설립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100병상 정도 되는 큰 규모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 이런 공약도 지금 내놓고 있고요. 사실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의료개혁이라든지 지역의사 이런 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 건강보험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MRI 같은 경우는 몇 번 찍으면 전체 진료비가 100만 원을 훌쩍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녹색정의당은 이 건강보험 보장률 지금 대략 한 65% 정도 되거든요. 이걸 한 80%로 확대를 하고 지금 뭐 전 국민 병원비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좀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각 당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지난번부터 얘기한 것처럼 재원의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재원 각 정당들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이렇게 많이 찾아보긴 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걸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추계나 이런 것들은 예, 나타나 있지 맞습니다.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간호간병 서비스도 되게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상급 종합병원이나 재활병원, 전문병원 등의 이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소개하고 싶은 정책 공약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모든 정당들의 정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제 좀 더 소개를 드리면 뭐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주치 의제를 활성화하겠다. 뭐 동네 의원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적정 수가 지불 보상 체계를 좀 개편하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전 국민 주치의제나 적정 수가 개편 이런 것들은 많은 정당들이 다들 비슷한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거고요. 또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2차, 3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 분원을 설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보장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의료진들의 이렇게 개혁신당의 경우 의료진들이 이렇게 분원을 근무할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좀 너무 오늘 그 다들 답답하셨을 것 같긴 해요. 대통령 그 담화를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제가 좀 한마디만 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지금 각 정당의 의료 공약들을 각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의사 증원 이슈는 정치권도 그렇지만 일반인들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시잖아요. 네,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맞습니다. 있죠. 네. 사실 세심하게 설계된 공약하고 정책 매우 중요하죠. 사실 오늘 소개해드렸던 각 정당 공약들도 그런 것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동시에 그런 공약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하냐 이것도 결국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게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그런 정치력이 발휘됐나?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어떻게 발휘됐냐는 좀 더 물론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정치력 찾기가 되게 힘들었다라는 말씀드리고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세심한 공약 설계, 재원 마련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정치적 역량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보시면서 이번 총선에 투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재덕 기자 모시고 의료개혁 공약의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두고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뼈아픈 지적도 마지막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좋은 공약 분석 가지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 또 여러분 곁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20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20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만 시대 경향TV 열어갈 것이고요. 저희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공지글 올리도록 하겠으니 반드시 참조하시고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